자, 안녕하세요.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육신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육신에 대해서 좀 더 심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신에는 길신과 흉신이 있어요. 그래서 길신과 흉신, 그리고 이 길신과 흉신을 대부분 정과 편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성은 대부분 뭐 길신, 그 다음에 편성은 대부분 흉신으로 나누는데, 육신이 전부 모두 다 그렇지는 않고요. 비겁하고 식상은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비겁하고 식상은 정편으로 나누면서 길신과 흉신으로 나뉘어지는 것은 비겁과 식상은 제외하고 재성이 정제, 편제, 그 다음에 관성이 정관, 편관, 그 다음에 인성이 정인, 편인,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리고 비겁성, 식상성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쭉 육신에 대해서 쭉 살펴봤지만 아직 육신에 대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럼 한번 이번 시간에는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평에서는 육신을 크게 사길신과 사흉신으로 나누는데, 사길신은 보통 정성을 의미하고요. 사흉신은 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정성과 편성으로 길신과 흉신을 나누는 이유는, 보통 정성은 일간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일간에게 꼭 필요하고 일간에게 거의 도움이 되는 육신이고요. 편성은 혹시 도움이 되더라도 반듯하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부담을 주는 또 위험 요소가 따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성을 길신으로, 그 다음에 편성을 흉신으로 삼습니다. 자, 그러면 정이라는 자원을 한번 살펴보면 바를 정자죠. 이것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길에서 그칠지죠. 이렇게 멈추어서, 그쵸? 살핀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르다의 뜻이다. 그러므로 정이란 바를정, 항상정 등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면서 긍정적이고 합법적이고 공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적절함이고 유정하고 고정적이고 전체적이면서 계획이고 이성은 남녀이성이 아니고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론적이란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편이라는 것은 치우칠 편자인데, 이것은 상황편의 뜻을 함축하고 있고요. 가장자리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원을 보면 사람인과 작을 편자가 합하여 치우칠 편자가 되었다. 작을 편자는 작다, 좁다의 의미의 뜻으로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중정하지 못한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편이란 돌발적, 일시적, 부정적, 편법적, 비공식적, 비합리적, 부적절, 유동적, 즉흥적, 직관적, 무정하다, 또 일부 한쪽, 그 다음에 감성적이다, 이성적이지 못하고,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과 편의 한자 자원의 뜻입니다. 다음은 육신의 정성과 편성으로 나누어 보면, 정성은 사계신으로서 뭘 얘기하냐 하면 재성, 정관, 정인, 식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재성은 분명히 편제도 들어가 있어요. 편제, 정제 다 들어가 있고, 여기는 정관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정인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식신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다시 살펴볼 것이, 예, 정성은 이래요. 어쨌든 정성은 이렇고, 그 다음에 편성은 사흉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칠살 현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관, 그 다음에 효신, 효신은 곧 편인인데, 여기에 정인이 있는데 원래는 정인 속에 편인도
정성은 아니지만 자평에서는 이걸 길신으로 봐요. 길신으로. 왜냐하면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흉신으로 속해 있는 이 편의는 효신이라고 해서 음, 식신을 예, 식신을 파극하는 음, 파극하는 편인을 효신이라고 한다. 앞에서 공부했듯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를 풍요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길신으로서 칠사를 제하고 식신생재로 인간에게 필요한 재물을 만들어내는 길신 중에 길신인데 이런 길신을 편인이 극하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간과 비겁이 이렇게 있으면 다음에는 뭐겠어요? 식상이 있는 거고 식상 다음에 재성이 있는 거고 재성 그 다음에 식상 재성 그 다음 뭐예요? 관살 그 다음에 인성 이렇게 자기들끼리 일관과 비겁은 식상을 생하고 식상은 재성을 생하고 재성은 관살을 생하고 관살은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일관과 비겁을 생하는데 여기서 이 인성 중에서 편의는 식신을 극하고 정의는 상관을 극하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식신을 극하는 편인을 효신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이제 흉신은 양인을 이야기하는데 이 양인은 양간의 겁재를 이야기하고 이 양간의 겁재 속에는 음간의 겁재와 그 다음에 음간, 양간 다 포함한 비경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흉신 속에는. 그래서 이거를 살상효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그 다음에 사계시는 재성, 정관, 정인, 식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든 편제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재물이고 정관은 우리를 지켜주는 테두리, 법과 같고 나라, 국가, 그 다음에 가장, 그 다음에 직장 이런 거이기 때문에 길신이고 정의는 국가 자격증, 그쵸? 그 다음에 뭐 육친으로는 친모, 어머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식신은 아까 되겠지만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풍요의 신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화극제라는 것을 좀 잘 알아야 이게 이제 사주를 잘 분석할 수 있는데 자, 육신은 길신과 흉신으로 나뉘는데 길신은 일간과 보통 유정하고 흉신은 대부분 일간과 무정하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흉신이 또 일간과 유정한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길신이 일간과 무정한 관계도 될 수 있다. 이럴 때는 언제일까요? 퀴즈. 퀴즈. 그렇죠? 흉신이 일간과 유정한 관계가 될 수 있고 길신이 인간과 무정한 관계도 될 수 있고 이거는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사주에 비겁이 너무 많아서 비겁이 많아가지고 재물이 비겁에 의해서 이렇게 탈제되는 비겁에서 극을 받아서 재물이 탈제되는 이런 시국에 이럴 때는 흉신인 편관 칠살이 비겁이나 양인들을 이렇게 제해서 내 재물을 보호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인이 길신이라고 하지만 정인이 너무 많으면 그 도식하는 편인 효신하고 그런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극인으로 이 정인을 덜어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길신과 흉신이라고 하고 유정하다 무정하다로 정해놓긴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적당하게 있을 때는 자기 역할을 다 하는데 이게 너무 많거나 치우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관, 인성, 식신, 재성은 일단은 길신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길신은 이런 길신들은 서로 상생하는 것이 좋고 흉신은 극제하는 것이 좋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길신을 썼으면 흉신도 적어야 되지 않겠어요? 길신은 상생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칠살 상관 칠살 칠살 상관 그 다음에 효신 양인 양인은 흉신이므로 극제하는 것이 좋다. 자, 이 소리는 뭐냐 하면 길신들은 잘하니까 칭찬해주고 상도 줘야 돼요.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힘을 계속 북돋아 줘야 돼요. 상생으로. 그렇죠? 근데 흉신들은 자꾸 오버하고 일간을 힘들게 하니까 이런 흉신들은 극제하는 것이 좋다. 극제라고 하는 것은 이길 극자의 제할 제자.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눌러서 제복시켜 가지고 흉신들이 일관하고 유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야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정관은 재성의 생조를 받아야 좋고, 인성은 관살의 생조를 받아야 좋고, 식신은 비견의 생조를 받아야 좋고, 재성은 식상의 생조를 받아야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정관은 재성의 생조를 받는다는 것은 재생관한다는 거죠. 이렇게 관계가 재성 다음에 이렇게 재생관. 그다음에 인성은 관살, 그렇죠? 관살은 인성을 생하죠. 관인상생, 살인상생. 그다음에 식신은 비식으로다가 비식으로 식신을 생하고, 그다음에 재성은 식상생제로 생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길신들은 상생받는 것을 좋아하고 상생받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칠살, 칠살, 상관, 효신, 양인은 흉신에 속하니까 이 흉신은 재화되어야 하는데, 재화란 극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칠살은 식신의 극제를 받아야 하고, 상관은 정인의 극제를 받아야 하고, 효신은 편제의 극제를 받아야 하고, 양인은 관살의 극제를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 또 그려봐야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일간이 있고, 일간 포함해서 비겁이 있어요. 비겁. 그래서 비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식신과 상관이 있죠. 식신과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이 생하는 것이 편제와 정제가 되겠죠. 편제 정제를 생하죠. 그 다음에 편제 정제는 뭘 생해요? 현관과
정관을 생합니다. 그렇죠? 일단 편관과 정관은 편인과 정인을 생하죠. 정인을 생하고 편인과 정인은 일간과 비겁을 생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흉신은 우리가 흉신은 지금 뭘까요? 자, 살상효인 현관 7살 살, 상, 편인, 효, 그 다음에 여기 양인, 비겁 이게 흉신이죠. 나머지는 다 정인, 정관, 재성, 식신은 길신에 속하죠. 그럼 얘네들은 극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 상관은 정인으로 이렇게 극제를 받으면 흉신 짓을 안 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평관 칠살은 식신에 이렇게 식신의 극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겁 양인 이런 것들은 정관이나 평관에 이렇게 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인은 상관을 극하고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식상은 인성은 식상을 극하고 일간과 비겁은 재성을 극하고 재성은 인성을 극하고 인성은 식상을 극하고 식상은 관성을 극하고 지금 요게 이렇게 된 건데 요 중에서 이제 흉신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흉신만을 그래서 이렇게 상관은 정인으로부터 재화시키고 그다음에 편관 칠살은 식신으로 재화시키고 그 얘기예요. 비겁은 정관으로 재화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네 개밖에 없네요. 비겁 정인, 비겁 상관, 편관, 그렇죠? 살, 쌍, 효인, 편제. 편인은 편제로 재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이제는 중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편인이 식신을 보면 이렇게 극하잖아요. 어? 그러면 얘가 효신이란 말이에요. 얘가 효신. 편인을 보면 이렇게 극하니까 효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있어야 돼? 편제가 편인을 이렇게 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편제가 편인을 극을 하면은 식신이 살아나요. 이 편인은 편제의 극을 받으면 식신을 극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식신이 있든 없든 일단은 편제를 재화 시키는 게 좋다는 거죠. 언젠가는 식신이 올 테니까. 하지만 그것도 상황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좋은 것은 합리적인 것은 편인도 있고 식신도 있는데 그때 재성까지 편제까지 있어가지고 편제가 제극인해서 식신을 살리는 구조. 요게 A뿔이죠. 요게 제일 좋은 구조고요. 그 다음에 정인이 상관을 재화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상관은 정관을 극하기 때문이에요. 상관은 정관을 극해요. 상관은 정관을 극하니까 이 정관이 극이 되면 우리 집 가장이 없어지는 거고 내 남편이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조직이 없어지는 거고 우리 나라가 없어지는 거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인으로서 이 상관을 이렇게 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극을 하면 이 상관이 정관을 극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관을 위해서 오히려 일을 한다. 이게 상관폐인이죠. 상관이 정인의 극을 받은 거 이걸 상관폐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국가고시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다. 이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관칠살은 비견하고 일간을 극해요. 나와 일간. 일간과 비견을 극하는 거. 내 가족들을 나와 내 가족을 다 극하는 거예요. 편관은.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식신이 편관을 극하는 거죠. 편관을. 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편인이 식신을 극하면은
이 평관이 나와 비견을 다 극해서 그지를 만들 거예요, 아마. 하루아침에 사고가 나든지 불이 나든지 가난해지든지 뭐 이렇게 칠살 무서운 거예요. 평관은 칠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일곱 번째 살이라고 해서 평관을 칠살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관계예요.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능통해야만이 사주를 분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왕세강약이라는 게 또 나오죠. 그렇죠? 식신이 약하면 비겁의 생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편제와 정제가 약하면 식상의 생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편제가 너무 많으면 편제가 너무 많으면 식상이 없는 게 낫죠. 그럼 편제도 너무 많고 식상까지 있으면 일간이 너무 신약해서, 왜냐하면 일간이 여기 식상에 설계되고 또 일간이 재성을 극해야 되기 때문에 일간이 너무 힘이 빠져서 이걸 제다신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는 많은데 내 몸은 약한 거, 제다신약. 그래서 재성이 많을 때는 식상이 없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있죠. 식상도 있고 재성도 왕하다. 그러면 이 사주에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빈고. 자, 비겁이 있어야 되죠. 비겁. 그죠? 비겁이 많으면 일간이 비겁으로 신강하거든요. 비겁이 많으면 식상으로 설계되고 식상생재에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육신의 왕세 강약 상생상극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칠살 상관 효신 양인은 흉신에 속한다. 흉신은 재화되어야 하는데 재화란 극재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칠살은 식신의 극재를 받아야 하고, 상관은 정인의 극재를 받아야 하고, 효신은 편재의 극재를 받아야 하고, 양인은 관살의 극재를 받아야 한다. 이해 좀 하셨죠? 자, 현대 사회는 재화된 흉신이 요구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정인, 정제, 정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식신은 지금도 좋지만 식신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정인, 정제, 정관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이런 구조로만 있으면 고리타분하다고 그래. 사람이 고리타분하다고. 이 정성으로만 있으면. 왜냐하면 사람이 유연하지 못하고 민첩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 임기응변에 능하지도 못하고 어떠한 상황이 처했을 때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해버리고 그러한 그러한 이 정성이라는 것은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렇게 정해진 것만, 주어진 일만 고지고대로 하는 이런 성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뭐 상관, 칠살, 그쵸, 뭐 효신, 그쵸, 그다음에 양인, 뭐 이런 흉신들이 재화가 됐어. 그래서 그 재화가 된 흉신을 이 요구된다는 거지, 흉신 자체가 요구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는 재화된 흉신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여기서 재화란 흉신을 극지하여 쓸모 있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자, 극이란 이길극자 플러스 칼도자죠. 그렇죠? 이길극 칼도자가 합하여 어우러진 형성 문자인데, 여기에서 칼도자가 빠진 이길극자는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마음, 정신을 다스리는 뜻이 담겨 있는 거고, 칼도자가 있는 이길극자는 칼로서 직접 쳐내어 상대를 이긴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극자는
흉신은 이기고 재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기다, 잘하다, 꺾다 등 내가 상대를 다스려서 이긴다는 뜻이 있다. 즉 흉신과 싸워서 이긴다는 뜻과 흉신을 잘 다듬어서 쓸모있게 만든다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흉신은 일간을 굉장히 괴롭히고 흉폭한 그러한 육신인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나한테 도구가 있다면, 내가 그 흉신들을 다스리는 도구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화하는 오행이죠. 제화할 수 있는 오행. 그것만 갖고 있다면 그 뛰어난 그 흉신들을 그냥 흉신들을 뛰어난 재능으로 내가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탄탄대로 내지는 뛰어난 재능, 남과 구별되는 그쵸, 능력 이런 것들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제도제, 법도제, 억제할 제이고요. 우리말에서의 제자는 나름질할 제자로 재단하는 것, 계획에 따라 조정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극제라고 하는 것은, 또는 재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흉신을 재화시킨다는 것은 흉신을 극제해서 쓸모있게 한다는 뜻이고, 또 변화시킨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는 뭐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아주 그냥 동네 깡패인데, 말이 동네 깡패지 뭐 국내에서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한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그런 흉폭한 흉신이 있는데, 그 흉신을 내가 다스릴 수만 있다면, 나에게 충성하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 재화시켜서 나한테 충성하게 했기 때문에 그 흉신은 이미 흉신이 아니죠. 그죠? 길신, 능력 있는 길신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재화된 흉신을 더 요구하는 시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십성의 글자와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오행과 일간이 만나서 육신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다섯 가지 오행과 일간 플러스 다섯 플러스 일간이 육이죠. 육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육신을 음양으로 나누어 살피는 것을 십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십성의 작용은 정성과 편성으로 구분하는데, 정성은 길신 역할을 하고, 그렇죠? 길신 역할을 하고, 편성은 흉신 역할을 한다. 길신은 식신, 재성, 정관, 정인을 말하고, 흉신은 칠살, 상관, 효신, 양인을 말한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네요. 그쵸? 사길신과 사흉신에 대해서. 자, 편의 뜻은 한쪽으로 치우쳐 중정하지 못하니 흉신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화 여부에 따라 최고의 길신으로 변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편인이 편재를 만나 재화되면 어, 편인이 식신을 이렇게 극하는 편인인데, 편재를 만나서 제극인 돼 갖고 식신을 살리면 그러면은 여기는 재화되면 자비의 마음이 나온다. 식신이라고 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식신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사람 인변에 기를 양자가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먹이고 기르기도 하고, 그리고 여자에게는 식신이 자식이 되기 때문에 자식이 되는데, 보통 일반인들에게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식처럼 아직 철이 안 든 어리숙한 사람, 그래서 먹이고 길러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편인이 편재를 만나서 재화되면, 이 편인이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렇게 편인이 어리숙한 식신들을 보고, 이 어리숙한 식신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않고 편재를 만나서 재화가 되면 자기 자식처럼 생각해서 자비의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숙한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고 도와주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살이 식신을 만나서 재화가 되면 저는 식신이 7살을 극하죠. 이렇게 7살을 극해요. 그러면 식신을 만나 재화되면 남을 돌보는 책임과 봉사의 마음이 나온다. 그러니까는 7살이 식신한테 극을 당하면 얘가 이제 평관이 되는 거죠. 재화가 돼서 평관이 됨으로써 식신한테 뭔가 뒤통수 한 대 얻어맞고 배우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남을 돌보는 책임과 봉사의 마음이 나오고요. 또 상관이 정인에 의해 재화되면 국가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되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정인이 상관을 이렇게 피하면 이 상관이 정관을 파극하지 않고 정관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정인 자체가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국가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되고, 그래서 보통 고시성 시험으로 많이 갑니다. 그다음에 양인이 평관에 의해 재화되면 생사여탈권을 갖게 된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간의 겁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경금일간이 6월에 태어나면 이게 경금의 6월이 양인이 되는 거죠. 양간의 겁재. 그렇죠? 이 양인이 평관에 의해서 재화되면, 평관은 병화죠, 병화. 병화. 하늘의 태양이 이렇게 화극금 하게 되면 양인이 평관에 의해서 재화되면 생사여탈권을 갖게 된다. 뭐 생사여탈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양인이 7살에 의해서 재화가 되면은 공공기관에 근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공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생사여탈권을 갖게 된다는 말도 맞겠죠. 어쨌든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 이렇게 흉신이 재화된 거, 열길신 있는 것보다 흉신 재화된 흉신 하나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사주는. 그렇죠? 그러니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러한 십성의 특성에 대하여 글자의 뜻을 한번 살펴보자. 자, 비슷할 비자죠. 비는 비슷하다, 모방하다, 따르다, 견주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것은 명리학에서는 부부, 형제, 동료 등 상대가 있는 것을 말하고, 또한 필요한 물품이나 기타 도구 등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비라는 것이 나와 비슷한 오행이고 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 대신 뭔가를 대리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이나 기타 도구 등을 나타낸다. 내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손으로 청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청소 도구가 비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건 많죠. 뭐 컴퓨터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견자를 한번 봅시다. 자, 견자는 어깨견, 또래견자예요. 함께 나란히 한다는 뜻이 있어요. 비자와 함께 명리 용어로는 비견이라고 하는데, 즉 비견이란 음양과 오행이 같은 것끼리 만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따르며 견주고 서로 힘들 때 함께 견뎌내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비견은. 그래서 비견은 가족이에요. 가족. 그 다음에 부부도 돼요. 가족이나 부부. 비견은.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동료.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형제 자매도 되죠. 가족이 형제 자매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가족, 부부,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동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바라보는 써 있네요. 부부, 동료, 형제, 친구, 도구, 물품 등이 이에 속한다.
자, 예를 들어서 나와 함께 협력하는 관계 또는 기술로 만드는 도구나 물품 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비견은 칠살을 보면 나의 어려움을 대신해주고, 자, 칠살이 일간인 나를 극해와요. 극해오는데 비견이 있으면 이 칠살이 일간을 극하지 않고 비견부터 극해요. 그러면 이때는 칠살의 극을 받는 일간이 비견이 있으면 이때의 비견은 어, 어려움을 대신해 주는 나의 어려움을 대신해 주는 그런 귀인과 같은 것이다. 어, 뭐 다른 말로는 뭐 변호사와 같다. 변호사와 같다.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어려움을 대신해 주고 식신을 보면 비견이 식신을 생하죠. 어, 비견이 식신을 생하니까 비견이 이 식신을 보면 이 식신이 식신생재 재성을 재물을 만드는 일에 함께 협력한다. 그러니까 식신은 식신생재로 재를 만들어내는데 이때의 비견은 식상의 노동력에 함께 가담해서 재물을 함께 만들어내니까 부부 동업이나 동업자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성을 보면 이익금을 서로 나누게 된다. 일에 함께 협력하고 재성을 보면 이익금을 서로 나눈다. 상관을 보면 투자자가 되고, 그러니까는 비견이 예, 식신을 보지 않고 이렇게 상관을 생하면 이 비견은 투자자 식신을 보면 함께 일하는 거고 상관을 보면 그냥 투자만 하는 거죠. 돈 상관생재하는 거에 투자하는 용도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정관을 보면 지도자로서 임무 수행 능력이 되고 자, 비견이 정관을 만나서 정관에 이렇게 극을 받으면 비견은 양이면 정관은 음이 될 거고 비견이 음이면 정관은 양이 될 거예요. 서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칠살하고는 다르죠. 칠살은 음양이 같은 것이 나를 일간과 비견을 치는 거라면 정관은 음양이 다른 게 나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관은 비견을 극하는 게 아니라 겁재를 극하는 거죠. 겁재. 그렇죠? 겁재를 극하기 때문에 항상 처신을 바르게 하고 경쟁자를 이렇게 정관으로 물리치는 지도자로서 임무 수행 능력이 되고 편인을 보면 특허품이나 상표가 된다. 그러니까는 비견이 편인을 봐서 편인이 비견을 생하면 이 소리죠. 그래서 편인이 비견을 생하면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뛰어난 공상력, 상상력,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보고 필요한 것만 딱 뽑아서 축출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편인이거든요. 그리고 정의는 국가 자격증이지만 편인도 하나의 문서인데 임시문서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 민간 자격증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 등등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편인이 비견을 보게 되면 편인이 비견을 생하기 때문에 특허품이나 상표가 된다. 그거는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같은 무리들이 내 편인을 설계해 간다는 거죠. 이렇게 설계해 가기 때문에 편인을 설계해 감으로 해서 나의 아이디어나 뭐 상표나 이런 특허나 이런 것들을 비견들이 이렇게 갖다 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비견이에요. 비견.
그리고 겁. 이 겁자는 갈 것자 플러스 힘력자로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졌는데, 가려고 하는 것을 힘으로 위협하여 못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겁자다. 그래서 재물제와 함께 겁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겁제는 나를 위협하여 재물을 빼앗아가는 흉신이다. 이러한 겁제는 인성을 보면 부지런히 준비하고 식상을 보면 환경을 이용한다. 그러니까는 이런 겁제는 인성의 생을 받죠. 정인의 생을 받아요. 겁제도. 비견도 편인의 생을 받고, 그렇죠. 비견 겁제는 다 어쨌든 인성의 생을 받아요. 인성의 생을 받으니까 이러한 겁제가 인성을 보면 뭐예요? 겁제가 겁제 입장에서는 인성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준비하는 거죠. 공부 하면서 계속 인력으로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식상을 보면 이 겁제가 이렇게 식상을 생하니까 자기가 부지런히 준비한 것을 식상으로 이렇게 세상에 내놓고 자기 재능을 활용하니 그러한 환경을 이용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식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인변의 기를 양자, 이 두 글자가 합하여 만들어진 회의문자인데, 그러므로 식은 음식, 제사, 벌이, 생활, 생계, 먹이, 또 양육하고 기르고 이런 뜻으로 명리학에서는 복덕신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복덕이란 식신이 재를 생산하여 풍요를 보장해주고 또 흉신인 칠사를 극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신이 하는 역할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상자는 상할 상자죠. 사람 인변에 바꿀역자 또는 시우리자 이렇게 있는데, 바꿀역자가 맞을 거예요. 상관의 뜻이 이지러지다의 뜻으로 상처 상자이다. 이 상자는, 이 상은 벼슬관과 함께 상관이라고 하는데, 정관을 상처낸다는 뜻이다. 그렇죠? 이것은 법과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정관의 법과 질서 그리고 안정과 보장을 깨뜨린다. 그러나 상관이 재성을 보게 되면 재성을 생하느라 정관을 파극하지 않는다. 상관이 꼭 정인의 이렇게 재화를 받지 않더라도 재성이 있으면 이게 상관이 상관생제 하느라고 정관을 파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관생제 재생관으로 오히려 정관을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육신의 생화극제를 돌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익혀 놓으셔야 돼요. 그래 사주를 볼 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상관이 재성을 보면 재성을 생하느라 정관을 파악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관이 재를 생하고 그 재는 관사를 생한다. 그래서 상관이 인성의 재화를 받으면 전문가가 된다. 상관이 그래서는 여기 말이 안 되네. 생하고 그 재는 관사를 생한다. 또 라고 해야죠. 그래서가 아니고, 또 상관이 인성의 재화를 받으면, 이것도 밑으로 빼는 게 좋겠네. 또 상관이 인성의 재화를 받으면 전문가가 된다. 즉 재성이나 정인을 본 상관은 재화된 상관으로 법을 수호하고 부정부패를 처단하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재물을 다루는 금융 분야.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부정부패를 처단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정인으로 폐인된 사주. 정인이 그래서 상관 폐인을 시킨 사주. 상관생제 하면은 재물을 다루는 금융 분야, 필서를 다루는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에 많이 가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라는 것은 조개패자 플러스 제주제자가 합쳐진 거죠.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성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성을 재능이라고도 합니다. 공간 점유 능력을 말하고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편재는 역마성이라고 해요. 자평에서는 편재를 역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돈을 벌러 멀리까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능력껏 양식을 구하여 저장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즉 재성이란 공간, 이성, 역마, 음주, 가무, 욕심 등의 뜻으로 쓰인다. 그러나 재성이 관을 생하면 또 기부자가 된다. 이 소리는 뭐예요? 재성이 있는데 재생관을 하고 있어. 재생관, 정관을 재생관을 하게 되면 이거는 내 재성을 이렇게 정관에다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든지 어떤 뭐 국가기관에다가 뭐 기부를 하든지 이런 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육친관계에서는 이렇게 재생관이 되면 처가 정관이 남편에게 내조를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은 벼슬관인데 직면자와 간머리 그쵸 자로 많은 관리가 사물을 보는 곳. 간머리가 여기 없네요. 그래서 관리가 사물을 보는 곳 관청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요거죠. 요 글자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진면 간머리자로 많은 관리가 사물을 보는 곳 관청을 의미한다. 즉 국가, 법, 규칙, 관리, 통솔기관, 인허가권, 명령권, 직장, 단체, 백성 또는 여론 등으로 대변된다. 백성은 좀 아닌 것 같네. 백성은 재성이지. 여론도 그렇고 백성과 여론은 재성으로 봐야죠. 갑자기 인허가권, 명령권, 직장, 통솔기관, 관리, 국가, 법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예, 백성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단체 등으로 대변됩니다. 그러나 편인이 정관을 도기하고 식신을 파극하면 대부분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한다. 생활보호 대상자. 이것도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한다. 그러면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편인 정관 정관이 편인을 생하는데 얘는 정성이고 얘는 편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정관을 설계하는 기운이 너무 지나친 거야. 그러니까 정관이 허결해지는 거죠. 정관이 편인에 의해서 싹 설계돼 가지고 설계하다 못해 도기 훔칠 도자 기운을 도기해 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 편인이 식신까지 이렇게 파극하면은 이게 도식이죠. 그러면은 정관이 무너졌으니까 직장 잃고요. 그 다음에 편인이 식신까지 극했으니까는 뭐예요? 의식주가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마저 해야 되겠네요. 인성 하나 남았으니까. 자, 인은 도장인이죠. 인의 자원을 보면 병부절로 사람이 무릎 꿇은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 중세시대 기사 수여식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충성맹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윗사람은 무릎을 꿇은 사람의 머리를 손으로 누르는 형상을 본뜬 글자로 날인을 의미한다. 즉 증표를 손에 쥐다 또는 명령이나 법령에 찍은 도장, 또 무엇인가를 표시하는 서식, 관직의 표시로 회용한 조각물이나 훈장, 기장, 약속, 직인 등을 뜻해요. 그리고 증명서, 명령장, 충성맹세, 대리인, 약속, 무엇인가를 표시하는 서식으로 증표를 손에 쥐다의 뜻이 담겨 있다. 또한 인성의 뜻에는 또 거둘 수, 받을 수, 닦을 수, 빼어날 수, 지킬 수, 목숨 수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 자연을 대변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 인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인성에서 나왔으니까 인성, 이 자연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자연을 대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뭐 인성에 거둘 수, 내가 거두어 드리는 거, 받을 수, 내가 받는 거, 지킬 수, 빼어날 수, 닦을 수, 공부해서 닦는 거, 닦으니 빼어나죠. 그러니 지킬 수 있고, 또는 목숨수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쨌든 아직도 남았네요. 그래서 인성까지 마쳤는데 나머지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의는 관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을 살피고 살을 다스려 이롭게 하며, 그렇죠? 식신에게는 모성애를 주고 상관에게는 법도를 가르친다. 정제는 정인에게 자꾸 욕심을 심어주어 인연을 멀게 하고 현재는 정인에게 융통성을 가르친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인은 관의 명령을 받는다. 왜냐하면 정관은 뭘 생하니까? 정관은 정인을 생하니까. 정인을 생해요. 그래서 정관의 명령을 이렇게 내려받는 거죠. 정인으로서.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 정인은 정관의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살피고, 그러니까 임무 일하러 가는 거예요. 정관 입장에서 정인은 식신이거든요. 식상.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서 일을 보는 거고, 또 살을 다스린다. 이 정인은 정관만 생하는 게 아니라 칠살도 생하죠. 칠살의 생도 받죠. 칠살도 이렇게, 예, 칠살을 이렇게 설계해서 살을 다스려 이롭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신에게는 상관은 극하지만, 그렇죠, 정인이, 예, 상관은 극하지만 흉신이라서 식신은 극하기보다는 음양으로 만나기 때문에 짝이 되기 때문에, 음양은 꼭 갑기합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함 말고도 음양 자체가 이미 짝이 되기 때문에 이 정인이라고 하는 이 모성애가 식신이라고 하는 자식을 보는 것과 같아서 이렇게 정인이 식신을 보면 모성애를 주고, 그다음에 상관에게는 정인이 상관을 극해서 법도를 가르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정제는 정인에게 잡고, 정인이 정제하고 정인의 관계는 제극인의 관계. 그렇죠? 정제가 정인을 극하니까, 야, 너 뭐 맨날 공부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 돈 벌어야지, 그러면서 자꾸 돈 벌라고 욕심을 심어주고 꼬드기는 거죠. 공부 못하게. 제극인입니다. 그거는 탐제개인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인연을 멀게 만든다. 자꾸만 욕심을 심어줘서, 그래갖고 욕심이 자꾸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인연이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편재는 정인에게 융통성을 가리킨다. 같은 재성이라도 음양으로 만나기 때문에 정인과 편재는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융통성을 가리킨다. 야, 너 반듯하게 맨날 그렇게 공부만 하지 말고 가끔은 좀 이렇게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제의 제극인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시는 정관을 무시하고 능멸하지만, 효시는 결국은 이제는 편인이죠. 편인이 식신을 파악하는 편인이 정관을 싹 도기시켜서 설계하기 때문에 정관을 허접하게 만들어서 무시하고 능멸하지만, 편인은 칠살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을 괴롭히는 관료를 조사한다. 요게 좀 독특한 거죠. 편인이 근데 이때는 효신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편인이라고 해야 돼요. 편인. 어. 효신, 그치. 효신은, 효신은 정관을 무시하고 능멸하지만, 맞네요. 편인은, 칠살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을 괴롭히는 관료를 조사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편인과 효신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편인은 칠살의 생을 받거든요. 그럼 칠살의 명령을 받아서 편인도, 아까 정인은 정관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정인은 정관의 명령을 받았지만 편은 칠살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괴롭히는 관료를 조사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효신은 식신을 만나면 삶을 황폐하게 만들지만, 편인은 상관을 만나면 오히려 지모가 되고, 편인이 정제를 만나면 리와 통하고 있죠.
이익에 밝게 되고 현재를 만나면 활인공덕의 자격이 주어진다. 시간이 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육신에 대해서 계속 공부할 거니까 좀 육신의 상생상극을 잘 연습들을 많이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